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1월 4일, 오늘 주말, 올해 첫 주말을 맞았는데, 이 광주에서는 아침부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그러니까 전남도청, 한강 소설가, 이 노벨 문학상을 탔던 한강 작가의 책 중에서 소년이 온다. 이 주인공이 통호. 근데 전남도청 그 자리를 지켰던 배경이 된 곳에서 보건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거기서 불이 아침에 큰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놀랬던 소식에 이어서 멀리 신안 흑산도 넘어서 이제 가고도에 이 낚싯배 여기 이제 배에 낚시꾼들이 낚시하신 분들이 이 22분이나 탔는데 이 배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분이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예, 제주항공 참사, 전 국민의 가슴을 놀라게 했던 그 소식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또다시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 놀란 마음 속으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이제 그런 이제 시작을 보냈던 주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광주 전남 부동산 경제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올해 이제 부동산 전망, 집값 전망, 내 집 마련, 주거 안정. 이게 뭐 사실 일반 서민들, 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말대로 이제 비상계엄, 12월 3일 있었고, 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까지 연달아서 정말 이제 전 세계의 이슈를 받았던 게 이제 이 대한민국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가까운 광주 전남에도 그 여파가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 작년 재작년부터 지방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미분양 시장도 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파트를 거래하거나 새롭게 이제 집을 살려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투자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이 수요자는 많이 없다. 관망을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을 놓고 약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 승인, 준공을 했지만 이 집이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이제 지어졌는데 이 빈집들, 불이 켜지지 않는 집들이 이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준공 후 미분양 가장 많은 곳, 이 전남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광주 전남이다. 전남이 지난해 11월 준공 후 미분양 몇 호가 있었냐? 2,452호. 국토부 집계입니다. 이게 이제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1등을 차지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좀 좋은 건 아니죠. 이 전남이 12월 이 주택 청약이 1,000건이 새롭게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이 순천이 지금 좀 많았습니다. 순천이 좀 배후 도시죠. 광양 요수의 이 배후 도시. 여기 새 아파트 이제 공급이 됐었는데 이 청약 접수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말대로 2,000건이 넘었습니다. 2,452호. 이걸 좀 비교를 하면 이 작년 같은 기간 이게 2023년 11월에 1212호 준공 후 미분양이 전남에 있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미분양이 나오고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 나오면 이제 건설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이 할인 분양 또 지원금 형태로 이제 아파트 비용을 깎아주는 겁니다. 이제 건설사가 일부는 좀 떠안아서 임대 물량을 좀 풀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이제 회수하는 방법들 이 두 가지 카드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전남 악성 미분양이 많다는 겁니다. 이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살고 있는 게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악성 미분양이 1,695호, 그러니까 1,700이 안 되는데 전남 이보다 얼마가 많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죠. 한 800호 정도가 더 많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제 지방 시장이 얼어붙었다. 문제는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 갈수록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올해 전망을 해보면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 예측입니다. 이제 하반기는 이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대출 이자, 금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또 무안공항 참사 이후에 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 경제 여건, 지방 경제 여건이 어떻게 반등할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광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광주에 이 같은 기간에 미분양은 1,243호입니다. 실제 체감하는 거는 이것보다 더 많이 느껴지죠. 이 1,243호라는 거는
이 국토부에서도 사실은 뭐 정말 데이터 정확한 팩트 집계 이건 아니죠. 건설사의 뭐 이 자율적인 규정들 뭐 이런 내놓기 하다 보니까 영업이죠. 마케팅, 영업 전략에서 이 미분양 수치들은 다르게 이제 해석하고 대신 꽁꽁 좀 숨겨놓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미분양 실제 사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수천 건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 지방 부동산 업계의 관측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도 410호인데 이게 이제 준공된 아파트 이제 들어가는 상황들 보면 앞으로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 당분간 이제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택 인허가 이제 착공, 건설 경기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사업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이제 몸을 움츠리는 겁니다. 뭐 신가 재개발, 삼성 내미안 들어간다 말이 있었지만 결국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미분양에 대한 우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감수를 안 하겠다. 이 광주도 보면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사업, 뭐 신가 재개발, 광천 재개발, 누문 북동 재개발, 전남방직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정말 크고 작은 개발 사업도 아파트 공급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방 상황이 말대로 공급은 많은데 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미분양은 많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미분양이 1240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체감하는 거는 훨씬 높다. 준공 후 미분양은 이 당분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할인 분양이라든가 이 건설사 임대 기타 뭐 지원금 형태를 좀 기다리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또 마이너스 피 이런 것도 좀 기다려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 심리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사실 너무 높다. 현실에 반영했을 때 분양가, 광주 분양가가 높다. 이런 게 이제 이 광주 이제 지역 정서를 부동산 업계에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돼서 이 부동산 시장 예측이 너무 어렵고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사실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는데 현재 상황에서 광주 전남 이 준공 후 미분양이 지금 늘어가고 있다는 거는 현재 이게 팩트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무안공항 소식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안공항 이제 수습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군공항, 이 광주공항, 무안공항을 이 통합하려고 하는 이전 그런 논의들이 이 몇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사고로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통합, 이 무안과 광주공항을 통합하자. 이제 그런 이제 시도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서로 이제 엇갈린 입장차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제주공항 이 추락 사고, 이 참사가 터지면서 이 또 목숨이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개항 이래 최대 위기를 무안공항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선 전기 노선이 하필 뭐 그때 이제 비행기 전기 노선이 방콕 노선 제주항공이 뜬 게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이런 이제 큰 사고가 터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이 부메랑 이 직격탄 초토화가 되고 있다. 일단 여행 관광업 취소가 잇따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번 죽으면은 살려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프라 기반 산업 자체가 이제 죽어버리면 실제로 이제 무안공항이 2019년도 89만 명, 100만 명 가까이 이용해서 날개를 좀 달고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이 코로나. 그러면서 이제 2021년, 2022년은 비행기가 하나도 안 떴습니다. 0명 이용 공항 자체가 불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가 2023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23만 명, 34만 명 이용객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세기, 패키지 상품, 광주 전남 지역민이 국제선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 공항이 무안공항이 유일했습니다. 이 광주공항이 그전에는 국제선, 국내선 이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7년 무안공항이 개항을 하면서 이 국제선 이 노선을 다 넘겨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좀 제기를 하려고 이 제주항공이 사실상 무안공항의 대표적인 취항 항공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오리무중, 이 조류충돌이 위험한 공항이다라는 이제 오명이 얻게 됐는데 사실 이미지 안전 문제는 상당한 회복하기가 힘든
이제 그런 이 과제가 됐습니다. 이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이 송정에서 목포까지 이 가는 노선도 사실 이제 이렇게 가면은 좀 더 빨리 가고 이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이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S자로 지나쳐서 이제 목포까지 가는 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이 사업조가 2조 3천억이 넘는 이 대규모 사업이 들어서 사실 이제 인프라 사업, 기반 사업, 광주 전남의 미래의 하나의 거점을 위해서 무안공항에 이제 막대한 이제 사업비 예산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활주로도 2,800m죠. 이걸 좀 넓히기 위해서 3.2km, 3,200m, 한 500억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역 우리 광주 전남 입장에서 이 경제, 산업, 일자리 이런 관측에서 봤을 때는 정말 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광주공항은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국내선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제주, 광주, 김포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 무안공항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선만 한데도 이 제주 노선도 잘 되고 있고 김포 노선도 잘 되고 있는 광주공항. 근데 군공항이 같이 있죠. 군공항에 임대를 하는 민간공항인데 지금 무안공항 군공항 통합 문제, 범정부 TF, 민주당에서도 이제 관련 TF를 구성을 해서 이 건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이제 이 상황에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광주, 전남, 무안 여기 이제 한편까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산에도 공항이 있고 새만금에도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이 좀 너무 많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제 지적들, 이제 우려들, 효율성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여론들도 조심스럽게 새어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흑산도 소식, 이 흑산도 넘어오면 소흑산도 가거도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낚싯배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가거도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이 목포항에서 배 타고 와도 2시간, 쾌속선을 타도 흑산도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섬마을, 이 접근성 문제, 또 의료 취약지대, 사각지대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항을 만들자. 그래서 흑산공항, 지금 막 무안공항, 공항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흑산공항도 이제 만들기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공항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어와요. 한 1,800억 정도 들여서 이 흑산도 이 철새 서식지 이 주변에 공항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말대로 이제 그 섬 지역 바다 쪽은 조류들 새들이 많습니다. 철새, 뭐 흑비둘기, 멧새, 동박새 이런 새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무안공항의 사례처럼 이제 안정성이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평가 실시 설계는 이미 마무리됐고 1,800억 들여서 2027년 2년 후에 신안 흑산공항 이 개항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활주로 좀 작죠. 소형 공항이다 보니까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입니다. 이 80명 정도 탈 수 있는 소형 비행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이제 안정성 문제라든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이런 대책들, 또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문제 이런 것들 이제 막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만들어지면 좋고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강화되면 좋지만 문제는 이런 돈들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열화상 탐지기, 레이저 탐지기, 장비, 인력 결국엔 돈이다. 수익성, 국가 예산 이런 것들 따지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무안공항 사건이 터지면서 이 흑산공항 안전 확보도 이제 비상이 걸렸고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도 또다시 이제 제기가 될 것 같다.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말 첫날입니다. 2025년 이제 첫 번째 이제 주말인데 아침에 이제 신문을 쭉 리뷰를 해보면서 내용들 체크를 하고 이 부동산 관련된 소식들 또 광주 전남의 주요 이슈들이 어떤 게 있었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좀 어렵다. 아마 올해가 좀 힘든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돈이 안 돌게 되면 이 부동산도 내수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이제 수출로 작년에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수출이 이제 대부분을 이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게 작년에 좀 선전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먹고 살았었는데, 알다시피 이제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국내 여건이죠. 우리 국내 여건. 뭐 비상계엄, 탄핵, 이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정치가 안정이 안 되면서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부에서는 소비 활력, 상반기 때 모든 이제 재원들 투입을 해서 뭐라도 살려보겠다. 일단 내수 살려보고 수출에 대한 방어, 펴려고 환율 방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책들 쏟아낼 것 같습니다. 관광 마찬가지고 관광도 위축될 것 같으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이 활성화 카드들 이런 것들 좀 뿌려서 나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도 30% 한시 인하해주고 비수도권에 숙박 쿠폰들 이제 막 뿌려대는 거죠. 돈을 뿌려서 이제 니들 살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죠 이렇게 한자 수거 이 보면 해마다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올 1년을 이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이 경제인의 한자 어떤 사자성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리무중이 나왔더라고. 오리무중. 오리무중. 그리고 또 뭐 하나 또 있었어.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메모해서 적어왔었는데 그 하나가 찾았습니다. 하나가 교토삼굴. 이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서 위기를 돌파하자. 교토삼굴. 또 전전긍긍도 있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펼쳐지는 그런 이제 느낌들. 오리무중, 교토삼굴, 전전긍긍. 이런 게 이제 경제 하시는 사장님들의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이 뱀의 해.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뱀인데 뱀이 지혜와 행운을 뜻하는 그런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올해 2025년 첫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해서 연말에 좋은 소식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